안녕하세요. 하천은 강이나 시내를 아우르는 말로 땅 위에 물이 흘러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천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상류, 중류, 하류로 나뉘어지는데요. 상류부터 하류까지 이어지는 물의 흐름은 토양뿐만 아니라 하천에 서식하는 식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천의 상류에 사는 식물과 하류에 사는 식물은 좀 다릅니다. 하천의 식물은 하천 생태계의 생산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은 하천의 식물 다양성 중 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류에서는 대부분의 하천폭이 좁고 물살은 아주 빠릅니다. 빠른 물살은 강바닥이나 강 기슭에 있던 흙이나 암석을 깎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침식작용이라고 합니다. 상류의 하천에서는 침식작용으로 깨져서 뾰족뾰족한 자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이 이런 토양 환경과 빠른 물살에서도 잘 살 수 있으려면 뿌리 부분의 줄기가 강하면서 가지가 유연해서 물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아야겠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상류에서 서식하는 식물로는 갯버들이나 석창포, 산둑사초, 조팝나무 등이 있습니다. 중류부터는 하천의 폭이 넓어지면서 물살의 흐름도 느려지고 뾰족하던 자갈과 모래가 둥글둥글해지면서 바닥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천의 물살을 따라 운반된 자갈과 모래가 쌓이는 것을 퇴적 작용이라고 합니다. 잘게 깨진 암석이 떠내려오면서 둥구스름한 자갈과 모래로 변해 쌓인 곳을 모래톱이라고 하는데요. 모래톱은 평상시는 건조하다가 비가 많이 오거나 하게 되면 물에 잠깁니다. 이런 곳에서는 버드나무, 역귀, 달뿌리풀 등이 잘 자랍니다. 하천변에서 좀 떨어진 모래 퇴적지에는 물억새가 군락을 이루기도 하지요. 하류로 가면 하천의 폭은 훨씬 넓어지고 흐름은 아주 완만해집니다. 달뿌리풀, 갈대, 부들 등 풀들이 아주 많이 서식하게 되고 버드나무와 오리나무도 하천의 하류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천의 하류에서는 습지나 연못의 가장자리에서 서식하는 식물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천이나 연못같이 물이 많은 곳에서 잘 사는 식물을 수생식물이라고 합니다. 수생식물은 지구상에 있는 전체 식물 중에 약 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수생식물은 먹이를 제공하는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수질을 정화하고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물속에 공급하고 물속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도 하고 물속 생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수생식물은 뿌리나 잎이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광합성에 필요한 산소를 얻기가 정말 어렵겠죠. 그래서 수생식물들은 잎이나 줄기를 통해 흡수한 공기를 뿌리 쪽으로 보내는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즉, 줄기와 잎의 내부가 빨대처럼 텅 비어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공기는 통하지만 물은 통하지 않도록 되어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수생식물은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검정말이나 붕어마름처럼 식물의 몸체 전부가 하천 물속에 잠겨서 사는 침수식물도 있고 개구리밥이나 불의옥잠처럼 물 위에 둥둥 떠서 사는 식물은 부유식물이라고 합니다. 부유식물의 잎은 표피에 미세한 융털 같은 게 덮여 있어서 물을 밀어냅니다. 마름이나 수련처럼 뿌리는 물속 흙에 내리고 잎을 물 표면 위에 띄고 사는 식물은 부엽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잎 자루를 부풀게 해서 잎이 물 표면에 떠 있게 합니다. 다음으로 뿌리만 물에 잠겨 사는 갈대, 부들,
창포, 물억새, 물수선화, 실미나리아제비 등은 정수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양재천, 세곡천, 홍제천 등의 서울의 하천에서도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수식물의 줄기가 텅 비어있는 점을 이용해서 환경오염의 주범인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대안으로 갈대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천 주변에 워낙 흔해서 무심코 지나쳤던 갈대가 알고 보니 하천 생태계도 지키고 일회용품 대용으로 사용되어 지구를 살리는 데도 쓰이는 중요한 자원이었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갈대와 억새를 헷갈려 하는데요. 갈대는 냇가나 습지와 같은 습한 곳에 살고 갈색이면서 뻣뻣하고 거친 느낌이라고 합니다. 억새는 주로 산 같은 건조하고 척박한 곳에 살고 은색이나 흰색이 하늘하늘한 느낌입니다. 이제 억새와 갈대 구별할 수 있겠죠? 하천의 식물에 대해서 퀴즈 한번 내볼까요? 홍제천, 양재천 등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어떤 벌레가 이 나무의 잎을 먹고 하얀 실을 뽑아내면 비단이 됩니다.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1번 뽕나무, 2번 뻥나무. 정답은 뽕나무입니다. 뽕나무의 잎은 누에의 먹이가 되어 실을 뽑아 비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아주 귀한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뽕나무가 많다는 것은 예전에 그 지역에 누에를 길러 실을 뽑아내 비단을 만드는 잠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비싼 비단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국가 산업이라 누에치기 전문기관인 잠실을 만들었던 곳이 지금의 잠원동입니다. 지금은 동네 이름만 남아있죠. 또 뽕나무의 열매는 오디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연두색이었다가 점차 붉은색, 완전히 다 익으면 거의 검붉은색이 됩니다. 오디는 맛도 좋고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서 잼이나 약재로도 사용됩니다. 여기 가지가 길게 늘어져 바람에 산들산들 흔들리는 이 나무는 버드나무입니다. 하천 주변에서는 수양버들이나 능수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버드나무는 습기가 많고 축축한 땅이나 개울터에서 잘 살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썩은 버드나무의 원줄기는 캄캄할 때 빛이 나서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도깨비불이라고 무서워했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하천에 가면 개망초, 찔레나무, 양지꽃, 노랑꽃창포 등 정말 많은 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걷다 보면 한 종류의 풀이 하천 가장자리를 가득 메운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종류의 풀 때문에 다른 종류의 풀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생물이 어우러져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생태계 교란이라고 합니다. 하천의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는 이런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는 활동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식물을 알아볼까요? 하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생태계 교란 식물은 환삼덩굴입니다. 환삼덩굴은 외래종은 아니지만 넓은 지역에 금방 퍼져서 다른 식물들을 살 수 없게 만드는데요. 줄기는 네모지고 가시가 나 있습니다. 잎을 따서 옷에 붙이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데요. 봄철에 싹이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뿌리까지 뽑으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풍잎 돼지풀은 단풍잎처럼 잎이 갈라져 있는 생태교란 식물인데요. 번식력이 워낙 좋아서 내버려두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통 땅에서는 1, 2m 정도 자라지만 하천 주변에서는 3, 4m까지 자란다고 해요. 다른 식물들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사람들한테는 꽃가루 알레르기나 가려움증을 일으킨다고 하니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위해서 제거하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하천은 물이 흐르는 곳인데 하천에 와서 보니 하천을 가득 채운 식물이 더 눈에 띕니다. 하천의 식물들은 꽃과 잎으로 하천을 빨주노초 파남보 정말 예쁜 색으로 하천을 수놓을 뿐만 아니라 하천에 사는 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천의 식물에도 관심을 갖고 보살펴
하천의 생물 다양성을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